번째 내적이요. 그럼 내적이 뭔지 일단 정의를 알아야 되겠지? 내적이란 여기에 OA 벡터가 있고 여기 이제 뭐가 있어? OB 벡터가 있다고. 일단 전제 조건이 뭐야? 내적을 구하려면 두 벡터에 뭐가 일치해야 돼? 시점이 일치돼야 돼. 이거 일치 안 되면은 내적을 논할 수가 없어. 그럼 정의가 뭐냐? 한 벡터에 어떠한 한 벡터의 정사형과 다른 벡터의 정사형 크기와 다른 벡터 크기의 곱을 뭐라고 불러? 내적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좀 말을 조금 줄인 건데 어떠한 한 벡터의 정사형의 크기, 그 정사형을 항상 어디다 시키냐? 또 다른 벡터에다가 항상 정사형을 시켜. 이렇게. 돼요? 그러면 정사형이니까 어쨌든 두 벡터 사이에 이루는 사이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맞아? 그러면은 OB 벡터의 크기 얼마? OB 벡터의 절대값이 있을 거고. 요 OA 벡터를 OB 벡터의 정사형을 시킬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거기에 따른 뭐가 있어? 크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크기는 얼마야? OA 벡터 크기의 몇 배? 코사인 세타 배야지. 맞나?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OA 벡터와 OB 벡터의 내적이라는 기호를 다음과 같이 써. 내적은 뭐? OA 벡터 크기에 OB 벡터 크기에 뭘 곱해? 코사인 세타를 곱해서 구한다. 이런 얘기야. 맞아요? 그러면 내적 값은 크기와 하나의 삼각비를 곱하는 거지. 그러면 반드시 뭘로 나오게 돼 있어? 실수값으로 나오지. 하나의 값이란 말이야. 값이야. 내적은 하나의 값이야. 상수란 말이야. 내적을 계산하면 뭐가 된다고? 하나의 상수가 된다고. 됐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건 요 각에 따라서 내적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고. 맞아?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배우는 단어는 어쨌든 이제 위치 벡터 시켰단 말이야. 그러면 이 벡터, OA 벡터, OB 벡터의 성분이 있을 거란 말이지. 요 A를, OA 벡터의 성분을, 여기다 쓸 거냐? OA 벡터의 성분을 A1, A2라 하고, OB 벡터의 성분을 B1, B2라 하면, OA 벡터와 OB 벡터의 내적 값은 여기다 다 때려놓고 계산하고 정리했더니 뭐가 나와? 각각의 성분끼리 곱해서 뭐 한다고? 더하면 된다고. 그랬더니 또 뭐가 나와 이것도? 무슨 값이야? 실수로 등장한다는 거지. 됐니? 응? 그럼 이제 내적에 대한 정의는 우리가 했고, 그 값을, 내적 값을 이렇게 구한다고 약속을 했고, 그 다음에 성분으로 표현했을 때도 이렇게 구하겠다고 우리의 조상님들께서 얻어 주셨단 말이야. 그지? 그럼 그냥 갖다 쓰기만 하면 돼. 맞나? 그럼 이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이제 어떤 고민을 해야 돼? 처음에 요 각에 따른 고민을 해야 되겠지. 맞아? 일단 무엇을 얻어낼 수 있는 거야? 식을 변형을 하면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얼마? 크기의 곱으로 뭘 나눠? 내적 값을 나누는 거지. 맞아? 그러면은 이 코사인 값은 결국엔 누구와 누구 사이의 관계? 누구와 누구 사이의 관계? 두 벡터 사이의 사이각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라는 거지.
맞아? 두 벡터에 대한 사이각을 구하고 싶으면 결국은 무엇을 이용하더라? 내적을 이용하더라라는 거야. 내적으로. 돼요? 두 벡터의 내적 값을 뭘로 나눠? 크기로 나누면 된다 이 얘기지. 됐니? 응? 그 다음에 세타가 0도라면 세타가 0이야. 0 라디안. 0이면 어떻게 되니? 0이면 코사인 값은 얼마야? 1인 거지. 그러면 내적은 얼마? 그냥 뭐의 곱이야? 크기의 곱이 되지. 맞아? 세타가 90도 2분의 파이라면 코사인 값은 얼마? 0이라는 거지. 그러면 내적 값이 뭐가 된다는겨? 0이 된다는 거지. 아, 그러면 이건 뭐야? 뭐에 대한 조건? 수직에 대한 조건은 내적 값이 항상 얼마다? 0이다라는 거야. 맞아? 그 다음에 0도도 있지만 뭐도 있어? 180도 파이 코사인 값이 얼마? 마이너스 1이라는 거지. 따라서 내적 값이 얼마가 되는겨? 크기 곱에 뭐가 되는 거야? 부호 반대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 0도나 180도나 뭐에 대한 표현이야? 두 벡터. 두 벡터가 수직에 대한 얘기고 두 벡터가 뭐에 대한 얘기야? 평행에 대한 얘기가 되겠지. 근데 평행인데 방향이 같냐? 무슨 방향? 같은 방향. 평행인데 뭔 방향? 다른 방향이냐의 차이가 되겠지. 맞냐? 같은 방향이냐? 다른 방향이냐? 차이를. 그래서 문제의 조건에 두 벡터가 뭐? 평행이다. 두 벡터가 수직이다. 라는 조건을 뭘로? 내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돼요? 응? 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똑같은 벡터를 내적을 하면 어떻게 되니? 똑같은 벡터를 내적을 해. 그러면은 크기에 코사인 세타 값이 얼마가 되니? 똑같은 벡터야. 같은 벡터라고. 같은 벡터야. 그러면 뭐가 같아? 크기도 같고 모두 같아. 방향도 같다는 거 아니야. 그럼 방향이 같은 거니까 어떤 경우야? 같은 방향 1인 거지. 세타가 0인 거지. 세타가 0. 그래서 어떠한 시? 같은 벡터의 내적은 결국 크기에 보다 제곱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철칙이라는 게 생겼어. 문제에서 절대값 A가 어쩌고 저쩌고 등장을 하면 얘 얼마냐라고 등장을 하면 일단 어떻게? 제곱을 해서 구해. 그리고 나서 제곱을 없애면서 문제를 풀어. 돼요? 그러니까 도형으로 접근해서 크기를 구하여라 그게 아닌 이상은 벡터를 이용해서 성분을 이용해서 뭔가 해봐라 라는 문제는 어떻게 한다고? 크기의 값을 물어보면 어떻게 한다고? 제곱을 한 뒤에 어떠한 값을 얻어내. 제곱을 해서. 왜? 제곱을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제곱을 하면 같은 벡터를 뭐해? 내적을 하는 거지. 크기의 제곱이니까 같은 벡터 내적하는 거지. 그럼 내적을 막 한다고. 계산을 할 수 있다고. 왜냐하면 내적에 대한 어디다 적지? 성질도 있어서 그래요. 어떤 성질이냐? A 벡터 내적 B 벡터는 B 벡터 내적 A 벡터 뭐? 교환은 성립하고요. 결합은 되냐고? 아니, 일반적으로 안 돼. 그 다음에 무서? 뭐? 분배 법칙은 되냐고? 분배 법칙은 성립해. 분배 법칙은 성립하니까. 이러한 성질에 입각해서 무엇을 할 수 있어? 계산을 할 수 있단 말이야. 내적에 대한 성질을 있기 때문에. 계산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크기가 나오면 크기의 제곱을 한 뒤에 내적 계산을 한 다음에 뭐 한다고? 루트를 없앤다고. 내적 계산이라는 거는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겠지만은 뭘 이용해? 성분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돼요? 응? 그래서 내적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정도의 내용은 알아두셨으면 해요. 이 정도의 내용을 알아두시고 우리가 또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이 내적이 코사인 J 법칙하고 맞물리는 경우가 생겨. 거기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해 줄게요. 얼른 정리해. 내적과 코사인 J 법칙 관계에 대해서 좀 보면 우리가 여기 이렇게 A 벡터가 있어. 여기 이렇게 B 벡터가 있어. B 벡터가 이렇게 있어. 이루는 사이각이 세타야. 그러면 이 벡터가 뭐니? A 벡터에서 뭘 빼? B 벡터를 빼면 되는 거지? 맞잖아. 얘랑 더하면 얘니까. 돼요? 그러면은 A 벡터에 크기가 있을 거고 B 벡터에 크기가 있을 거고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에 크기가 있겠지. 그럼 이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의 크기를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거야. 크기. A 벡터의 크기와 B 벡터 크기와 요 사이각을 주었을 때 얘는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거야. 그냥 도형으로 생각하면 삼각형 한 변의 길이 사이에 끼인 각 주고 뭘 구하라고? 대변을 구하라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무슨 법칙? 그렇지. 코사인 J 법칙을 이용하면 코사인 J 법칙을 이용하면 자,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 크기의 제곱은 A 벡터 크기 제곱 더하기 B 벡터 크기 제곱 마이너스 2 A 벡터 크기 B 벡터 크기 곱하기 코사인 얼마? 세타 이렇게 되겠지. 맞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뭘 이용해? 내적을 이용한다면 내적 뭐? 크기를 구하래. 그럼 일단 뭘 하고 봐? 제곱을 하고 보는 거지? 그러면 크기의 제곱이라는 건 뭐라고 했어? 내적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똑같은 벡터를 뭐 한 거야? 뭐라고? 내적한 거지? 맞아? 그러면 분배 법칙에 의해서 이 덩어리를 이렇게 나눠준다. 그럼 어떻게 되니?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 내적 A 벡터 그 다음에 마이너스 요거 마이너스
그 다음에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 내적 B 벡터 이렇게 되겠지. 분배 법칙 성립한다고 그랬잖아. 얘랑 얘랑 묶어주면 얘 마이너스 얘 맞지? 그리고 나서 또 뭐해 얘를? 또 뭐해? 분배 법칙 할 수 있겠지. 그럼 어떻게 되니? A 벡터 내적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 내적 A 벡터 마이너스 A 벡터 내적 B 벡터 플러스 B 벡터 내적 B 벡터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러면 여기다 쓸게요.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 크기의 제곱은 같은 벡터 내적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크기 제곱이 된다 했고, 얘네는 똑같은 실수 값을 교환된다고 그랬으니까 똑같은 실수를 뭐 하는 거야? 두 번 빼는 거지? 똑같은 것끼리 빼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2 A 벡터 내적 B 벡터로 표현이 가능하지? 같은 벡터 내적이니까 뭐가 돼? 크기의 제곱이지. 맞아? 그러면은 얘나 같은 거 아니야. 그지? 요거 1식이 요거 2식이라고 하면 1식과 2식에서 같고 같아. 그러면 얼마? 마이너스 2 A 벡터 내적 B 벡터는 마이너스 2 크기 곱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정리되는 거지. 따라서 마이너스 2로 나누면 A 벡터 내적 B 벡터는 뭐다? 크기 곱을 뭘 곱해? 코사인 세타를 곱해서 정리한 거라고. 이거 뭐야? 내적 공식이지. 내적의 정의 공식이었잖아. 그지?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서 유도가 되는 공식 중에 하나예요. 내적이라는 것은. 돼요? 그러니까 내적과 코사인 제의법칙은 이러한 삼각형이라는 이 도형에서 내적과 코사인 제의법칙이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다는 거지. 뿐만 아니라 얘를 이용해서 그 사이각은 얼마? 크기의 곱으로 뭘 나눠? 내적값을 나눠서 뭘 얻어내? 사이각에 대한 정보도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거지. 됐니? 응? 그래서 크기를 반드시 구할 때는 코사인 제의법칙도 쓰지만 내적을 이용해서 구해도 무방하다라는 거야. 됐어? 대신에 구한 다음에 이 제곱을 떼줘야 되겠지? 맞니? 그래서 우리가 내적과 코사인 제의법칙의 관계까지 설명하면서 내적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마쳤습니다. 정리하시고 이제 우리는 11강 직선의 방정식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11강 직선의 방정식.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운 벡터에 대한 개념과 용어와 성질, 얘네들을 다 이용해서 이제 뭘 하자는 거야? 도형의 방정식을 꾸미자 이 얘기야.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도형 첫 번째, 점은 공간좌표에서 했고, 이제 두 번째 뭐요? 직선에 대한 얘기를 하자 이 얘기야. 됐어? 그러면은 자, 우리가 평면에서 하는 얘기 아니야. 왜? 평면의 방정식은 보일 때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공간에서 하나 이렇게 직선이 있단 말이야, 직선에. 이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 어떠한 직선 위에 점 한 점이 있을 거란 말이야. A, B, C. 그 다음에 임의의 점 P, X, Y, Z. 됐어? 그 얘는 정점이고 얘는 동점인기라. 맞아? 그래서 점 두 개만 있으면 뭐 할 수 있다고 그래? 직선의 방정식 꾸밀 수, 직선이 결정이 난다고 그러잖아. 그지? 맞아?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은 이제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지나는 점이 있고, 우리가 평면에서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은 지나는 한 점, 기울기. 맞아? 그럼 얘는 지나는 한 점이 있어? 맞아? 그럼 기울기에 해당되는 뭐가 있으면 되는 거야? 그렇지. 방향 벡터가 있으면 되겠지. 맞아? 방향 벡터. 얘랑 평행한 방향 벡터가 있을 거 아니야. 이 직선과 평행한 방향 벡터가 있겠지. 그지? 맞아? 그러면 누구요?
AP 벡터와 D 벡터는 뭐 한다고? AP 벡터, 요 벡터는 방향 벡터하고 뭐 한다고? 평행하다고. 그럼 평행한 관계는? 그렇지. 실수배의 관계가 있는 거지. 그지? 맞아? 그러면 이걸 위치 벡터로 표현하면 OP 벡터 마이너스 OA 벡터는 T 곱하기 D 벡터가 되고 OP 벡터는 뭐야? T 곱하기 D 벡터에 방향 벡터 실수배에 뭘 더해? OA 벡터를 더하면 된다 이 얘기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벡터 방정식이라고 그래요. 솔직히. 얘가 벡터 방정식이야. 이 벡터로 꾸며진 방정식이라는 거야. 누구? 점 P에 대한 자치니까. 요 점 P. 원점부터 요 점 P, OP. 이 점 P에 대한 위치 벡터, OP에 대한 관계식이란 말이야. 뭘 가지고 꾸민 관계식? 벡터를 가지고 꾸민 관계식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를 가지고 벡터 방정식이라고 그래. 근데 우리는 이걸 바라는 건 아니잖아. 그지? 맞아? 그래서 뭐요? 자치방정식을 생각을 하면 자, 뭐가 필요하냐면 D 방향 벡터의 성분 L, M, N 있겠지? 단위 벡터니까 방향에 대한 단위 벡터니까 성분이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자 어디에서? 여기에서 아니 여기 밑에 식 요 식에서 OP 벡터의 성분 얼마야? X, Y, Z가 될 거고 OA 벡터는 A, B, C가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누구? 실수배 T에 T는 뭐라고? 실수라고. 실수배에다가 방향 벡터 얼마? L, M, N 이렇게 꾸며지겠지. 그지? 그러면은 벡터 성분끼리 뭐해? 빼. 그것은 TL, TM, TN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은 어떠한 식? X-A는 TL과 같고 Y-B는 TM과 같고 Z-C는 TN과 같아서 양변을 뭘로 나눠? L로 나누고 M으로 나누고 N으로 나누면 T는 얼마? L분의 X-A. T는 N분의 Y-B. T는 N분의 Z-C 이렇게 꾸밀 수 있겠지. 그러면 T 같으니까 어떻게 꾸밀 수 있어? L분의 X-A는 N분의 Y-B는 N분의 Z-C 그것은 얼마다? T다라는 하나의 X, Y, Z 요 점 P에 대한 뭘 얻어낸 거야? 관계식을 구한 거지. 그래서 우리는 얘를 가지고 뭐라고 한다고?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 직선의 방정식은 누구? 방향 벡터와 지나는 한 점만 있으면 뭐 한다고? 구할 수 있다고. 이 직선의 방정식은 누구? 방향 벡터와 지나는 한 점만 있으면 직선의 방정식을 꾸밀 수 있다라는 거야. 돼요? 그냥 공식만 뭐 하면 돼? 대입만 하면 된다고. 됐지? 그러면 조금 확장해서 두 점 A, B, C, B, D, E, F 두 점을 주었을 때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할 거냐 이거야. 두 점을 지나 여기가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어. 두 점을 지나 대신에 뭘 안 준 거야? 방향 벡터를 안 준 거지. 그럼 그 방향 벡터는 어떻게 구해? 그냥 AB 벡터가 뭐가 되는 거야? 방향 벡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얘를. AB 벡터를 뭐? 방향 벡터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리고 뭐? 그냥 지나는 점, A점이든 B점이든 하나 뭐 하는 거야?
고정을 시키면 된다고. 그러면은 식이 어떻게 돼? 따라서 직선의 방정식은 x-a는 y-b는 뭐요? z-c 이러고 방향 벡터는 어떻게? AB 벡터니까 OB에서 OA를 빼야지. OB 벡터에서 OA 벡터를 빼는 거지. 그러면 얘에서 얘 성분을 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 D-A, E-B 뭐요? F-C 이렇게 해서 뭘 구할 수 있다고? 직선의 방정식을 꾸미면 된다는 거예요. 돼요? 그래서 직선의 다음과 같은 성질에 의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뭐 한다는 거야? 꾸밀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문제가 직선의 방정식을 꾸며봐라 이거지. 이것저것 조건을 주면서 가장 대표적인 거, 그 다음에 2점을 줬을 때. 맞아? 아니면 이제 조금씩 변형을 해서 이제 구하라고 하겠지, 그지? 맞아?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이제 우리는? 정의에 입각해서, 성질에 입각해서 도형의 방정식을 끄집어냈으니 이제 뭐 해야 돼? 도형과 도형사의 관계를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이제 뭐? 점과 직선, 직선과 직선 사이의 관계를 살펴봐야 되겠지? 맞아? 자, 일단 정리하시고 그 내용은 잠깐 뒤에 또 해보도록 하죠. 자, 직선의 방정식. 어떠한 하나의 직선이 있어요, 공간에. 그러면 우리가 이 직선 위에 한 점 A, A, B, C, 점 P, X, Y, Z라고 하고 여기에 따른 무슨 벡터? 방향 벡터가 L, M, N이라 하면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은 L분의 X-A, N분의 Y-B, N분의 Z-C 이렇게 꾸밀 수 있다고 그랬지. 맞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얘를 가지고 도형과 도형사의 관계로 이제 발전을 시킬 거란 말이야. 그 첫 번째가 이제 뭐야? 첫 번째가 누구? 점과 직선 사이의 관계. 위치 관계는 안 할게. 왜? 직선이 있는데 직선 위에 한 점이다. 그럼 이 관계식에 대입했을 때 뭐해? 성립하겠지? 맞아? 그럼 밖계점이다. 밖계점. 밖계점 뭐라고 할까? 뭐라고 하지? P, Q. 여기 P라고 하자. P? 뭐라고 하지? PQR. 그럼 밖계점 여기 좌표를 여기 이 관계식에, 이 뭐? 직선의 방정식에 대입하면 성립해 안 해? 안 하겠지? 여기에 있는 위의 점은 대입하면 성립할 거고. 맞아?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관계에서 위치 관계는 그냥 대입하면 성립한다. 대입하지 않으면 이제 대입했을 때 성립하지 않으면 직선 위의 점은 아니다라는 거지. 그지? 맞아? 그럼 여기서 이제 위치 관계에서 하나만 이제 얘기해 볼게요. 하나만. 뭐냐면 이 직선 위에 한 점, 이 직선 위에 한 점을, 임의의 한 점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 그러니까 직선 위에 한 점, 직선의 방정식을 주고 이 직선 위에 한 점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야. 직선 위에 임의의 한 점, 어떤 점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한 점을 표현하는 방법. 누굴 가지고? 요 식을 가지고. 어떻게?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요. 우리가 구할 때 이제 t라는 매개 변수를 통해서 다 연결을 시켰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이 매개 변수를 통해서 x는 얼마? lt 더하기 a가 되고 y는 mt 더하기 b가 되고 z는 nt 더하기 c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 그지? 그러면 이 값들은 x, y, z잖아. 그 x, y, z는 뭐야? 이 직선 위에 임의의 한 점이었지. 맞아? 그래서 직선 위에 한 점을 하나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제 표현해라.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직선 위에 한 점을 딱 잡는다. 그러면 뭘 이용해? 매개 변수라는 걸 이용을 해서 x좌표는 lt 플러스 a라고 놓고 y좌표는 mt
플러스 B라고 놓고 Z좌표는 NT 플러스 C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려고 준비한다고. 됐어? 그래서 이 매개 변수에 관련된 식은 직선에서는 그냥 무조건 이제 질러야 돼. 직선의 방정식이다. 그럼 일단 질르고 봐야 돼. 얘는. 그리고선 그 임의의 한 점을 이용을 해서 뭔가 해보려고 한다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뭐야? 대표적인 게 요 점부터 이 직선까지의 뭐? 거리가 얼마냐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면 거리니까 무슨 관계? 제일 짧은 거 수직관계가 되겠지. 수직거리. 그럼 어떻게 구해? 공식이 있냐고? 아니, 공식은 없어. 선생님, 그 직선, 우리가 직선, 평면에서 직선 ax 더하기 by 더하기 c 이꼴 0 임의의 한 점 p, p, q 거리 얼마냐? 라고 물어보면 공식이 있었잖아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대입 ap, bq 더하기 c의 절대값. 얘는 평면이고 공간에서는 이거 성분 하나씩만 더 늘리면 안 돼요. 그것은 평면에서 쓰여. 평면과 점 사이의 거리로. 그러니까 평면의 방정식이 여기다 Z성분 하나 더 넣은 거지 얘가 직선하고 전혀 연관성이 없잖아. 그지? 맞아? 그럼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거야. 응? 여기 pH의 길이. pH의 길이. 첫 번째 점 H LT 플러스 A MT 플러스 B NT 플러스 C 라고 놓는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뭘 이용해? 뭘 구해? pH 벡터를 구해. pH 벡터. 어떻게 구해? 이 성분에서 이 성분 빼면 되는 거지. 맞아? H 성분에서 점 P의 성분 빼면 나오는 거 아니야, 그지? 맞니? 그러면 이제 누구? 세 번째, 뭘 이용해? 방향 벡터. 얼마? L, M, N과 누구? pH 벡터는 뭐의 관계야? 수직의 관계지. 맞아요? 그러면 뭐가 나타난다고? 여기서 t의 값을 구한다고. 얘를 이용해서 t의 값을 구해요. 왜냐하면 이 직선의 방정식을 줬다라는 건 t 값만 모르는 상태에서 얘 다 알아. 이거 알고 이거 다 알아. 얘만 몰라. 그러니까 변수가 t야. 그러면은 수직이니까 뭘 이용해? 내적값이 얼마? 내적이 0이라는 걸 이용할 거 아니야. 그럼 내적 어떻게 구해? 성분을 줬으니까 곱하고 더해서 0이라는 걸 이용하면 t에 관한 1차 방정식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t값을 얻어내. 그러면 t값을 대입하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t값을 구하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뭘 구한 거야? h를 구했다고요. 그래갖고 이제 점 p와 h의 거리를 구한다고요. 이게 pH 길이 구하는 패턴이에요. 일단 점 h를 매개 변수 t 잡고 모르는 t 변수라고 놓고 일단 세팅하고 그리고선 뭘 이용해? pH 벡터 구하고 맞아? 빼서 벡터 구하고 그 벡터와 누구? 방향 벡터와 내적으로 하면 0이 되고 왜? 수직이니까. 그래서 t 값 구하고 t를 구했으면은 점 h를 구할 수 있을 거고 맞아? 그 점 h를 구했으면 뭐 한 거야 이제? pH 길이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할 수 있겠지? 예, 구하시면 된다고요. 됐니? 맞아? 응? 할 수 있겠지? 됐니? 요건 아니잖아. 요건 아까 쓴 거잖아. 그지?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제 뭘 할 수 있는 거야? 직선과 직선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지? 직선과 직선. 그럼 위치 관계, 평행. 그럼 뭐가 같은 거야? 방향 벡터 같을 거고. 일치. 똑같을 거고.
맞아? 수직! 그럼 어떻게 되겠어? 방향 벡터끼리 내적하면 0이 될 거고. 맞아? 교차! 방향 벡터끼리 달라? 이 교차는 좀 애매해. 왜? 직선과 직선, 교차해야 되지. 직선과 직선? 어떠한 직선과 L, X-A, M, Y-B, N, Z-C, M이라는 직선이 있어. P, X-D, Q, Y-E, R, Z-F. 두 직선이 있는데 두 직선의 교점 어떻게 구할까? 교점 어떻게 구해? 이 L이라는 직선의 임의의 한 점. P점이라면 임의의 한 점 어떻게? 얘를 T라고 놓고 어떻게 해요? LT 플러스 A, MT 플러스 B, NT 플러스 C라고 놓을 수 있고. 맞아? 요 직선에 대한 임의의 한 점, Q. 외계 변수를 S라고 잡으면 얼마? PS 더하기 D. PQ 더하기, QS 더하기 E. RS 더하기 F 이렇게 놓을 수 있겠지?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교점이니까 서로 같은 점 아니야. 뭐 하면 되니? 같다 연립하면 되겠지. 모를 문자는 T하고 S밖에 없을 거야. 모를 문자 두 개인데 식이 몇 개가 나와? 세 개가 나오는 거지. 그럼 두 개 해서 하나 그냥 확인만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교점을 구한다고. 근데 이게 여기서 교점이 나왔는데 여기다 넣었는데 안 맞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교점이 없는 거야. 그럼 무슨 위치야? 꼬인 위치가 되는 거야. 방향은 다른데 서로 안 만나고 있어. 그럼 꼬인 위치가 되는 거야. 됐어? 그래서 반드시 두 개 가지고 연립해서 T값, S값 구한 다음에 대입해서 마지막 하나도 넣어봐야 돼. 그래야 뭐가 나와? 교점인지, 교점이 있는 직선인지, 아니면 꼬인 위치인지 구분할 수가 있단 말이야. 돼요? 그러면 꼬인 위치에서 이걸 확장하면 꼬인 위치에서 제일 최단 거리를 물어봐. 그럼 어떻게 할까? 꼬인 위치에서 이런 꼬인 직선이 있는데 여기에 있고 이렇게 직선이 있어. 꼬인 위치. 그랬을 때 제일 짧은 거리, 직선과 직선이 제일 짧은 거리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무슨 거리? 여기도 수직이고 여기도 수직이겠지. 그럼 어떻게? 이 하얀색 직선의 방향 벡터가 있겠지? 이 노란색 직선의 방향 벡터가 있겠지? 그 다음에 임의의 한 점 세팅할 수 있겠지? 그러면 뭐? 여기 P, 여기 Q면은 PQ 벡터 구할 수 있겠지? PQ 벡터와 방향 벡터 하나, PQ 벡터와 방향 벡터 두 개를 수직. 맞아? 내적이형 이용하면은 구할 수 있어. 이해가? 요거 임의의 한 점 잡고, 이렇게 잡고, 똑같이 잡고, 얘네들이 이렇게 빼고, 이렇게 빼가지고, 벡터를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PQ 벡터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PQ 벡터하고 요 D 벡터하고 수직이니까는 내적이 0. PQ 벡터랑 D 벡터랑 내적이 0. 그러면은 모르 문자가 T하고 S 두 개지. 모르 문자 두 개 식이 몇 개 나와? 두 개. 좀 복잡하지만 연립하면 거리가 구해진다고. 돼? 이런 패턴으로 구하시면 돼요. 이런 패턴으로. 됐어?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서 첫 번째는 교점에 대한 얘기고, 두 번째는 사이값. 직선과 직선이 이렇게 써. 직선 L. 직선 L이 있고, 직선 M이 있어, 이렇게. 만나든 안 만나든, 꼬인 위치든 안 꼬인 위치든 상관이 없어, 이렇게. 직선 L. 이렇게 있어. 이 두 직선이 이루는 사이각 세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어. 그럼 뭘 이용해?
뭘 이용해? 요 직선 L에 대한 무슨 벡터가 있어? 방향 벡터가 있을 거 아니야. 직선 M에 대한 뭐가 있겠어? 방향 벡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결국 두 직선의 사이각은 두 벡터 사이에 대한 사이각이나 뭐 한 거야? 방향 벡터 사이에 사이각이나 동일한 내용이지. 그럼 두 벡터에 대한 사이각은 뭘 가지고 구한다고 그랬어? 그렇지.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얼마? 두 벡터 크기의 곱을로 나눠 무엇을? 두 방향 벡터의 뭐를? 내적을.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사이각 관련된 문제도 풀 수 있다고요. 됐니? 그러면은 이 정도의 내용을 정리하면은 직선의 방정식에 대한 내용은 다 한 거예요. 됐어? 정리하시고요. 우리 평면으로 넘어가도록 하자. 12강 평면의 방정식. 평면의 방정식. 자, 이제 우리가 어떤 공간에서 하나의 이 알파라는 평면에 대한 방정식을 이제 구하고 싶은 거야. 방정식을. 그러면은 이 평면에는 직선에는 방향 벡터가 존재했듯이 이 평면에는 무슨 벡터가 존재하냐면 법선 벡터라는 게 존재해요. 법선 벡터라는 거는 얘를 가지고 이제 법선 벡터라고 하는데 이 법선 벡터라는 거는 한 평면에 대한 수직인 단위 벡터라고 생각하면 돼. 물론 그 길이가 꼭 크기가 1이 아니어도 상관없어. 그 단위 벡터와 뭐 하기만 하면 돼? 평행하기만 하면 돼. 실수배 관계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 단위 벡터를 A, B, C라 하고 그 평면 위에 한 점 A를 뭐라고 할까? P, Q, R이라고 해보자. 돼? 그러면은 이 평면에는 겁내 많은 점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지? 그 점 P 하나가 있을 거란 말이야. X, Y, Z라고. 맞아? 그러면은 AP 벡터라는 게 있을 거야. 맞아? 그 벡터하고 누구? 법선 벡터는 뭐의 관계야? 수직의 관계지. 그러면 그 두 벡터의 내적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지. 맞냐? 그러면은 얘를 위치 벡터 시키면 OP 벡터 마이너스 OA 벡터 내적 H 벡터는 얼마? 0 이렇게 되겠지. 맞니? 그러면은 결국 OP 벡터라는 애를 가지고 하나의 관계식을 꾸민 거지. OP 벡터가 뭐야? 요 P점에 대한 위치 벡터지. 그럼 P점에 대한 위치 벡터니까 X, Y, Z 그 관계식으로 뭐 하는 거야? 꾸민다라는 거지. 그래서 얘를 가지고 벡터 방정식이라고 해요. 얘를 가지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건 아니니까 자 어쨌든 뭐요? 성분이 얼마야? OP 벡터 마이너스 OA 벡터. 얘에서 얘 빼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 AP 벡터 성분 얼마요? X 마이너스 P, Y 마이너스 Q, Z 마이너스 R 내적 누구? H, A, B, C 이렇게 되겠지. 그럼 내적 값은 성분끼리 곱한다는 거지. 그럼 A에 얼마? X 마이너스 P, B에 Y 마이너스 Q, C에 Z 마이너스 R 이꼴 얼마? 0이라는 X, Y, Z라는 관계식을 꾸밀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얘를 가지고 뭐라고 불러? 평면의 방정식이라고 그래. 그랬을 때 이 PQR을 뭐라고 불러? 지나는 한 점. 부호 반대로 들어가지. 그 다음에 요 ABC가 뭐야? 무슨 벡터? 그렇지. 법선 벡터라고 하는 거지. 됐니? 그리고 그래서 얘를 가지고 평면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불러. 그럼 얘를 전개한 형태. AX, BY 플러스 CZ.
AP, BQ, C, R 숫자니까 덧셈이 가능해지겠지? 그거를 D라고 해. 돼요? 그럼 우리는 이것도 뭐라고 불러? 평면의 방정식이라고 한다고. 얘를 가지고 무슨 형? 표준형. 이 표준형에는 법선 벡터와 지나는 한 점을 알 수 있는 거고. 누구? 일반형. 일반형에는 뭐만 알 수 있는 거야? 법선 벡터만 알 수 있는 거야. 그럼 점 D를 구하기 위해서는 지나는 한 점. 대입하면 뭐 하겠어? 성립하는 걸 이용해서 이 D 값을 구해낼 수 있겠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평면의 방정식이라고 해요. 평면의 방정식. 그러면 얘네들도 이제 뭐야? 우리가 이제 평면의 방정식을 이제 주어진 조건, 이것저것 주어지면서 평면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이제 등장을 하겠지. 그치?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하겠어? 이 평면을 가지고 이제 도형과 도형 사이의 관계를 살펴봐야 되겠지. 그 대표적인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뭐가 되겠어? 이제 정의. 두 번째, 평면과 뭔 사이 관계? 점 사이 관계. 위치 관계를 논하면 평면 위에 점이다? 그럼 평면의 방정식에 대입하면 성립할 거고. 평면 밖에 점이다? 그러면은 평면의 방정식에 대입하면 성립을 안 하겠지.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이제 결국 뭐야? 알파라는 평면이 있어. 이 알파라는 평면이 ax 더하기 by 더하기 cz 더하기 d는 0이라는 평면의 방정식이고, 도형밖에 한 점 P가 있어? 얼마? P, Q, R이라는 게 있어. 그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짓은 뭐야? 점 P부터 이 평면에 대한 뭘 그려? 뭘 날려? 수선의 발을 날리지. 그지? 맞아?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뭘 구하기? 첫 번째, 뭘 구해? 점 수선의 발. H는 얼마게? 수선의 발 구하기. 그럼 어떻게? 그냥 뭐라고 나? L, M, N이라고 놓으면 어떻게 되겠니? 어떠한 식을 꾸밀 수 있어? 대입하면 뭐 하겠어? 성립하겠지? 그 다음에 pH 벡터와 pH 벡터, 법선 벡터 뭐 하겠어? 평행하지. 맞아요? 평행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뭐해? 뭐래? 수선의 발을 구한다고. 됐니? 응? 그러면 거리는, pH 거리는 공식이 있어? 물론 이 점 구해가지고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해도 되지만 그럴 이유 없어. 왜? 우리 조상님들께서 구해놨으니까 얼마?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x제곱 x 앞에 개수 y 앞에 개수 z 앞에 개수의 제곱에 대입 얼마? ap bq cr 더하기 d의 뭐? 절대값. 공식으로 뭘 구한다고? pH의 거리를 구한다고. 됐어? 그러니까 수선의 발 구한다고. 수선의 발의 길이를 구한다고. 됐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관계는 일단 이와 같은 내용을 할 수가 있어요. 됐니?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뭐? 평면과 점 했으니까 이제 누구? 평면과 직선. 평면과 평면 사이의 관계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정리해. 세 번째, 평면과 직선 사이의 관계. 위치 관계에서 조금 생각해보면 평행이다. 평행. 첫 번째, 평행. 그러면 어떠한 특징을 가져? 평면이 있고 직선이 있어. 평행하대. 그러면 어떠한 조건을 좀 제시할 수 있어? 얘에 대한 무슨 벡터? 방향 벡터가 있을 거고, 얘에 대한 무슨 벡터? 법선 벡터가 있겠지.
맞아? 그러면 방향 벡터와 법선 벡터는 뭐야? 수직인 거지. 그러면 뭘 이용해? 내적이 얼마? 0이다라는 걸 이용할 수 있겠지. 쉽죠? 그러면은 일치. 어? 일치는 어떻게 하면 돼? 일치. 평면에 직선이 이렇게 쏙 들어가 있어. 일치는 어떻게 되겠니? 일치. 어? 어? 직선 L에 대한 방정식이 있겠죠? y-p n z-c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에 한 점, 임의의 한 점 t를 잡을 수 있겠지? 어? lt 플러스 a, mt 플러스 b, nt 플러스 c 또는 요거를 이제 점 p라고 하면 점 p, 요 임의의 한 점 p라고 그러면 또는 a점, a, b, c 지나는 한 점, 여기 a점 맞아? 얘네들이 누구? 어? 평면 얼마? P, X 더하기 Q, Y 더하기 R, Z 더하기 S 이꼴 0이라는 평면의 방정식에 뭐해? 대입하면 그치? 뭐 한다는 거야? 성립한다는 거지. 그러면서 뭐까지? 뭐까지 신경 쓸 수 있어? 방향 벡터와 법선 벡터는 뭐다? 수직인 거지. 맞아? 법선 벡터 있을 거고 여기 뭐가 있겠어? 방향 벡터 있을 거 아니야. 아니면 그 방향 벡터를 뭘로 잡을 수 있어? AP 벡터로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쵸? 맞아?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주어지는 AP 벡터를 가지고 내적을 시키든 아니면 점좌표를 구해서 대입하든 성립하게끔 해서 구하시면 된다고요. 일치일 경우. 돼? 그 다음에 수직인 경우는 수직 평면 알파 수직이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수직 직선 L 수직. 그러면 어떠한 조건? 방향 벡터와 법선 벡터는 뭐다? 평행이다. 그리고 요 직선을 그대로 쓰면은 임의의 한 점, 여기 H라고 하면 임의의 한 점 H는 어떻게 돼? LT 플러스 A, MT 플러스 B, NT 플러스 C 얘는 어디 위에 있다? 알파라는 평면 PX 더하기 QI RZ S는 0에 대입하면 뭐 한다고? 그렇지. 성립한다는 게 이제 등장을 하겠지. 맞아요? 이런 조건들을 써서 해결할 수 있을 거고. 제일 중요한 거, 네 번째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많이 나오죠. 교차.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 교차. 물론 수직도 수직이지만, 교차도 수직의 일부, 교차 일부분에 수직이 있겠지만은 조금 이제 다른 조건을 이제 가지고 있으니까 요 점을 이제 A라고 하면은 여기 직선 L, 여기 평면 알파. 방정식은 다 얘를 따라갈게 그냥. 직선, 평면. 자, 첫 번째 한 점에서 만나. 그럼 뭘 구하라고 하겠어? 점 A 구하기. 그럼 어떻게? A점 구하기. 한 점에서 만난대. 교점 구하래. 어떻게 하면 돼? 그냥 A점을 어떻게 놔? LT 더하기 A, MT 플러스 B, NT 플러스 C라고 놓고 뭐 하면 돼? 평면의 방정식에다 뭐해? 그렇지. 대입한다고. 여기다 대입한다고. 그럼 뭐가 나와? T의 값이 구해진다고요. 그러면 T의 값 구했다라는 건 뭐야? A점 다 구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교점을 찾아. 됐어? 그 다음에 누구? 여기 이미 한 점 P라고 하면 뭐 구하기? 직선 위에 한 점에서 수선의 발 구하기. 요거는 좀 그렇지? 왜 가면 갈수록 좀 어떠니까 어떤 한 점을 정하면 그 점이 직선 위에 한 점. 또 꾸밀 수 있겠지? 그 점부터 이 평면까지의 거리 공식 쓰면 되겠지? 맞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이제 지금 뭐냐면 요 사이각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어서.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래? 당연히 누가 나와야 돼. 무슨 벡터? 방향 벡터와 무슨 벡터? 법선 벡터를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방향 벡터, 법선 벡터에 뭘 이용해? 내적을 이용하겠지. 그럼 내적을 이용하려면 둘이 뭐 해야 돼? 시점을 일치해야 되겠지. 그 시점을 일치했어. 위로 올리고 이렇게 가서. 맞아? 그럼 여기 있는 사이각 세타가 곧 뭐가 되는 거야? 요 세타야? 아니지. 그치. 왜냐면 여기가 얼마야? 여기가 90도니까 90 마이너스 세타도지. 근데 얘가 뭐야? 90 마이너스 세타도지. 왜? 막곡지각이니까. 맞아? 그러니까 어쨌든 방향 벡터, 법선 벡터를 이용해서 얻어내는 각은 코사인 세타가 아니라 코사인 뭐야?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얼마? 두 벡터의 크기의 곱으로 나눠 무엇을? 내적을. 그러면은 결국 코사인 세타가 아니라 무슨 값? 그렇지. 사인 세타에 대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고. 그러니까 요 세타에 대한 사인 값, 코사인 값이 아니라 사인 값이 얻어지는 거예요. 누구? 평면과 뭔 관계? 직선 사이의 관계에서는.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세 번째 평면과 직선 사이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쭉 해봤답니다. 그래서 이 위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것들은 좀 다 정리해봤어.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문제 풀면서 해보시고요. 정리하고 이제 우리는 마지막 평면과 평면 사이의 관계로 넘어가도록 하죠. 평면과 평면 사이의 관계요. 자, 얘도 이제 뭘 가지고? 위치 관계를 가지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지. 첫 번째 뭐 할 수 있겠어? 평면과 평면이 뭐해? 평면과 평면이 평행할 수 있겠지. 그냥 단면화 시킬게. 여기 알파라는 평면이 있어. 여기 베타라는 평면이 있어. 평행한데. 평면이야. 단면을 이렇게 본 거야, 이렇게. 옆에서. 그러면은 어떤 관계를 가질 수 있겠어? 얘에 대한 무슨 벡터? 법선 벡터가 있을 거고. 얘에 대한 법선 벡터가 있을 거야. 그 두 법선 벡터는 뭐해? 평행하니까 실수배의 관계가 있겠지, 그지? 맞아?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치는 그냥 넘어갈게. 똑같겠지, 방정식이. 그지? 방정식, 이제 덮어 씌우겠지, 이렇게. 방향 벡터도 같고, 지나는 점도 같고, 아예 식이 같을 거 아니야.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뭐 할 수 있어? 평면과 평면이. 그렇지. 교차할 수 있겠지. 교차하면 뭘 만들어내? 그렇지. 교선을 만들어내겠지. 그러니까 이게 평면 알파야. 이게 이제 평면 베타야. 그럼 여기에 이제 뭐가 나타나는 거야, 이게. 여기에. 그렇지. 교선이 나타나는 거지. 그럼 첫 번째. 교선. 어떻게 구할까? 교선의 방정식. 알파라는 애가 ax 더하기 by 더하기 cz는 d는 0. 베타는 px 그냥 l로 할까? lx my nz 더하기 좀 그러네? 그냥 PQR로 할게. PQRS 이렇게 넣을 수 있겠지. 맞아?
그럼 둘이 뭐해? 연립해. 연립하면 어떻게 돼? 모르는 문자 2개? 모르는 문자 몇 개? 3개. X, Y, Z 모르는 문자 3개잖아. 근데 식이 몇 개밖에 없어. 그러면은 해가 어떻게 나타나? 이게 해가 이렇게 비례식으로 나타나. 모분의 마이너스 얼마. 네모분의 Z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나타나. 그러니까 첫 번째 한 문자를 죽여. Y를 죽여. 그럼 Z는 얼마 X 이렇게 되겠지? X는 얼마 Z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이번엔 Z를 죽여. 그러면 X는 얼마의 Y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X는 얼마의 Y, 얼마의 Z. 식이 꾸며지겠지. 그게 뭐가 되겠어? 이 비례식이. 교선이 된다고. 그냥 연립하면 돼, 두 식을. 아마 문제 있을 거예요. 돼. 그 다음에 이게 뭐야? 사익각이지. 두 번째. 사익각. 어떻게 구할까? 뭘 이용하겠어? 당연히 법선 벡터 등장해야지. 맞아? 그럼 이게 어떻게 법선 벡터를 만들겠어? 자, 여기다 따로 그려볼게요. 여기 알파라는 평면이 있고 이렇게 베타라는 평면이 있어. 그러면은 얘가 알파에 대한 법선 벡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맞아? 그러면은 어쨌든 얘도 뭘 이용해야 돼? 내적을 이용해야 되잖아. 그지? 두 벡터의 내적을 이용해서 사익각을 구할 거 아니야. 여기 세타. 그럼 뭘 일치시켜야 돼? 그럼 여기서 시점을 일치시켜서 이쪽으로 이제 뭐가 생기겠어? 베타에 대한 법선 벡터가 있겠지. 그럼 두 벡터가 이루는 사익각 여기가 세타야? 세타지. 왜? 왜? 얘네들이 뭐야? 얘네들이 얼마야? 그럼 여기는 둘이 뭐해? 공유하잖아. 90도에서 똑같은 각을 빼버리면 세타 같을 거 아니야. 이해 가나? 그래서 결국은 두 법선 벡터가 이루는 사익각이 곧 두 평면이 이루는 사익각이 돼버려서 그 사익각에 대한 정보는 누구? 두 법선 벡터의 크기의 곱을 뭘로 나눠? 두 법선 벡터의 내적을 나눈다고. 얘를 크기로 내적을 나눈다고. 그래서 뭘 구해? 사익각을 얻어낸다고. 됐어요? 그럼 이제 평면과 평면 사이의 관계도 얼추 정리가 다 됐어요. 기본적인 내용은. 그럼 이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싹 하고 풀 거야. 됐어? 자, 정리하시고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죠.